남자 연금으로 10억 받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림입니다. 네, 제 영상 댓글에 가끔 퇴직연금 좀 다뤄주세요, 퇴직연금 알려주세요,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이런 댓글들이 좀 있었는데 다른 좀 이슈가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뒤로 밀리게 됐는데, 여러분 드디어 오늘 퇴직연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은 사실 1953년부터 있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는 회사가 망하거나 돈이 없으면 퇴직급을 못 받는다는 것. 그리고 설사 퇴직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목돈이잖아요. 목돈을 받아서 이게 투자를 해가지고 한 방에 날려버려가지고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는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들어온 지는 한 19년 정도 됐죠. 제가 이 퇴직연금을 담당했던 게 한 2008년도쯤 되는데, 그때쯤 퇴직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제 권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각 사업장, 모든 사업장이 의무한다, 뭐 몇 인 이상이면 뭐 해야 한다, 이런 이제 의무화를 하고 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퇴직연금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요. 퇴직연금의 종류와 퇴직연금 선택 방법, 그리고 퇴직연금 활용을 할 때 유의해야 되는 사항,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좀 생소하기는 한데, 우선 첫 번째는 확정급여형이 있고, 그리고 확정기여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세 가지는요, 또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회사가 주체가 되는데, 이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이 있고, 그리고 개인이 관리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네,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그만두는 시점에 퇴직금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근무 기간과 퇴직 직전의 평균 월급이 중요하거든요. 확정급여형은 급여를 딱 정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확정급여형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이게 퇴직연금 제도가 미국에서 가지고 온 제도다 보니까 영어 단어를 직역을 해서 좀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좀 와닿지 않아요? 저 할 때마다 헷갈리거든요. 자, 퇴직연금 계산 방법은 내가 근무한 연수의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을 곱한 금액입니다. 직전 3개월 임금이 높을수록 유리한 방식이고요. 가끔 퇴사하시는 분들 보면 퇴직할 때쯤 뭐 월급, 상여금 이것저것 많이 받는 시기에 퇴사를 하시는데, 그 이유도 바로 퇴직금 산정을 많이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회사에서는 내 퇴직금을 계속 쌓아두거든요. 그리고 이 자금을 회사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는 투자의 성과도 회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게 손실이 나면 메꿔줘야 돼요, 회사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위험도가 높은 상품보다는 예금처럼 안정적인 자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DC형 같은 경우에는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년 연봉의 한 달치 월급 정도를 쌓아주는데요. 이게 나중에 줘야 할 걸 지금 쌓아두는 거니까 일종의 중간정산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확정기여형은 이 쌓인 자금을 내가 직접 개인이 운용을 하고, 운용 성과도 내가 직접 책임을 져야 돼요. 자, 급여형은 딱 정해서 준다. 그리고 기여형은 너가 기여한 만큼 가져가,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죠. 개인이 입금하고 관리하는 퇴직연금 제도인데요. 기존 연금 외에 추가적인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세액공제에 퇴직 전까지 세금을 미루는 과세이연 효과도 있어서 직장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노후 대비 상품 중에 하나죠. IRP는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펀드나 ETF 같은 상품들에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인들은 과연 어디에 퇴직연금을 가장 많이 넣어놨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이걸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우선 퇴직연금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미국에서 온 제도입니다. 퇴직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DC형, 미국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고요. 401k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퇴직연금 시장이 150년이나 됐습니다. 퇴직연금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150년과 19년을 비교하기에는 조금 뭔가 시간의 차이가 너무나 크죠. 어쨌든 미국의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 자산 규모가 1경 3천 4조 6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1경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생소한데
어쨌든 미국은 대부분 DC형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DB형으로 가입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70%나 DC형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DB형이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해마다 수치가 약간씩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대부분 DB형에 넣고 있고 DC형은 26% 그리고 IRP가 14% 정도라고 해요. DB형이 많다는 건 아무래도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좀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안정적인 것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좀 몰라서 그냥 DB형으로 넣어놓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자, 그리고 이걸 금액이나 비율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왜 DC형을 많이 하느냐 이게 또 이유가 있겠죠. 미국은 매칭 자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도 회사에서 반 내가 반 내잖아요. 이처럼 근로자가 넣는 만큼 회사에서 매칭 자금을 넣어주는데요. 이게 무한대로 넣어주면 참 좋겠지만 어쨌든 미국에서도 연봉의 6%까지는 설정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직장인들은 대부분 이걸 최대 한도로 넣는다고 해요. 그리고 수익률도 9%에서 10% 정도로 DB형보다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역사가 길고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한국과 차이가 있어서 딱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금융 선진국인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퇴직연금도 조금씩 바뀌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 의무화되면서 가입자가 별도로 지시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선택한 상품으로 자동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은 금융사에서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노사에서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고 해요. DB형의 10년 평균 수익률을 봤을 때 2.39% 그리고 DC형 수익률도 2.73%여서 물가 상승률의 5.1%인 절반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수익률이 15%라고는 하는데 이걸 무턱대고 가입하기보다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퇴직연금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게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투자형 상품이 아니잖아요. 퇴직금이다 보니까 장기로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자금인 만큼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하다 보면 이게 등락을 반복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상황이 좋아지면 또 플러스로 올라오더라고요. 단기로 사고 파는 것보다는 장기로 꾸준히 가져갈 수 있으면서 또 투자 효과도 노릴 수 있으니까 퇴직연금을 잘 운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죠. DB형, DC형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나요? 자, 그럼 어떤 사람에게 DB형이 맞고 어떤 사람에게 DC형이 맞을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DB형은 임금 상승률이 높고 그리고 오랫동안 근무하고 장기 근속을 하고 그리고 승진의 기회가 많은 경우가 아무래도 퇴직 시점의 급여가 가장 높지 않을까요? DB형이 유리합니다.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또 투자에 자신이 없는 경우도 DB형을 추천을 드리고요. 반대로 DC형 같은 경우에는 임금 상승률이 낮고 그리고 장기 근속이 어렵다. 그리고 투자에 자신이 있다. 그래서 수익률을 적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지식이 있다. 이런 분들은 DC형이 나을 수 있겠죠. 자,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DB형, DC형 모두 도입하고 제도 전환이 가능하면 DB형 적립금을 DC형으로 옮겨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DC는 DB로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 DC는 운용 성과를 회사에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난 거 회사에서 책임져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전환하는 건 허용을 하지 않고요. 전환 시점에 퇴직 금액을 계산을 해서 DC형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이게 중간 정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전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잘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셔야겠죠. DC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요. 전환해서 자금 인출을 하려는 경우인데 퇴직금은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구입이나 전세금 그리고 파산을 하는 등의 경우 중도 인출을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인출해야겠지만 퇴직금의 가장 큰 취지는 노후 대비잖아요. 이거를 우선적으로 해지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잘 확인을 해보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중요한데요. 근무기간이 늘어도 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금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 사례를 보면 5년 더 근무했는데 5천만 원이 줄어들죠. 결론은 임금 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그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신 DC형으로 전환을 하면 내가 자산을 운용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산관리 공부도 필수입니다. 참고로 기업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고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죠. 10년차 직장인도 내 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을 했는지, DB형인지 DC형인지, 그리고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뜨끔뜨끔 하시죠? 자, 그렇다고 사장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조금 난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통합연금 포털을 통해서 퇴직연금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DB형은 가입 여부만 확인할 수 있고 DC형은 가입 여부와 실제 적립액까지도 조회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볼까요? 뭔가 좀 많이 들은 것 같긴 한데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임금 상승률이 높다면 DB형을, 그리고 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 DC형을 선택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임금 피크제를 앞둔, 그리고 혹은 임금 피크제 직종이 근무를 하고 있다면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DB에서는 DC로 바꿀 수 있고 DC형에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DB로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신중히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이 1,1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혹시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 받았다, 받았었나? 이게 궁금하시다면 금융회사에 신청을 하셔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건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어카운트 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하고 또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못 받은 게 있다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은 낯설고 어려울 수 있었던 퇴직연금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우셨다면 이 영상을 조금 더 반복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댓글 의견도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